네, 소독학입니다. 소독학의 분류를 보시면 멸균, 살균, 소독, 방부, 정균, 여과가 있는데요. 멸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몸에 안 좋은 거든 좋은 거든지 모든 균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들을 우리가 멸균이라고 하죠. 살균은 보시면 미생물을 급속히 사멸하는 방법. 그 살균에서 그 한문의 살자 같은 경우는요, 뭐 죽일 살로, 그러니까 어떤 생활력을 가지고 있는 미생물을 뭐 물리적인 방법이든 아니면 화학적인 방법으로 의해서 뭐 급속하게 사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독 같은 경우는 이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거를 없애는 거를 우리가 소독이라고 합니다. 방부 같은 경우는 어떤 성장을 없애는 것들. 그 다음에 정규는 이제 정지시키는 거죠. 정지. 그 다음에 여과 같은 경우는 이제 분리하는 것들, 미생물을 분리하는 것들. 그래서 소독의 종류가 있고요. 소독력의 크기를 또 알고 계셔야 되겠죠. 멸균이라든지 살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병원에서 많이 쓰는 소독법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소독, 그 다음에 방부 순서대로 소독력의 크기를 비교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소독약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살균력이 또 있어야 되고 또 살균하고자 하는 그렇다고 살균을 했는데 뭐 대상물을 뭐 손상시키거나 그러시면 안 되겠죠. 소독약의 구비 요건에 관련된 문제는 바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인체에는 독성이 없어야 한다. 맞고요. 또 소독 물품에 손상이 없어야 한다. 예, 손상을 주시면 안 되겠죠. 세 번째, 사용 방법이 간단하고 경제적이어야 하겠죠. 네 번째, 소독 실시 후, 그 소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면 안 되겠죠. 즉시 소독의 효과가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4번이 틀립니다. 그 다음에 미생물입니다. 미생물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은 뭐 0.1mm. 시험에서는 이런 것들 뭐 하루에 자라는 뭐 손톱의 길이가 뭐 몇 밀인지, 뭐 0.1mm인지, 뭐 1mm인지 이런 것들 뭐 하루에 뭐 우리 피지 분비량이 뭐 1g인지 어떤 건지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미생물 같은 경우도 그 크기가 1mm가 아니라 0.1mm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요. 미생물과 관련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히포크라테스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히포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어떤 오염된 공기가 질병을 일으킨다. 그런 설을 제안하였고요. 파스테르 같은 경우는 저온살균법, 레베누크는 뭐 현미경을 발견했다. 뭐 코흐, 그 다음에 그런 미생물과 관련된 과학자들의 내용을 좀 기억하고 또 다음으로는 미생물의 분류가 있습니다. 미생물 같은 경우는 이제 인체에 침입하여서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이 있고요. 또 비병원성 미생물, 인체에 침입해도 질병을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또 몸을 더욱더 건강하게 만드는 그 유산균들이 또 있죠. 그 다음에 미생균의 종류를 보시면 세균에서부터 원충류가 있는데요. 세균 같은 경우는 뭐 읽어보시면 알 수 있듯이 단세포 미생물로 인간에게 기생하며 질병을 유발한다. 그 다음에 생물체 및 자연환경의 모든 곳에 존재하며 증식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그 다음에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미생물 중에서 가장 작다, 크기가. 그 다음에 그 안에는 뭐 DNA와 RNA 둘 중 하나만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진균. 리케치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 공중보건학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세균과 바이러스의 중간 크기, 그 다음에 클라미디아 원충 얘기는 했고요. 미생물의 크기를 또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곰팡이가 가장 크고 바이러스가 가장 작다. 그 다음에 리케치아 같은 경우는 세균과 바이러스의 중간의 크기다.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으로 미생물이 증식하는, 미생물이 잘 클 수 있는 환경 같은 경우는 온도가 28에서 32도, 그 다음에 습도 같은 경우는 78에서 그 다음에 85, 그 다음에 뭐 산소라든지 수소 이온의 농도, 영양분이 또 있으면 미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겠죠. 일반적인 뭐 미생물의 번식에 가장 중요한 요소를 꼭 굳이 뽑자고 하면은 우리가 온도라든지 습도, 영양분이 된 상태에서는 미생물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생물과 산소에 따른 분류를 보시면 호기성균, 그 다음에 현기성균, 그 다음에 통성 현기성균이
균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호기성이라고 하는 거는 산소를 기준으로 해서 산소를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서 산소가 있는 곳에서 증식을 하는 균이고요. 혐기성균은 산소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산소가 있는 곳에서는 살지 못한다. 우리 미용학적으로 많이 알 수 있는 여드름균 같은 경우는 혐기성균이거든요. 그래서 공기에 노출되는 순간 여드름균은 살아가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여드름균은 옮길 수 없는 균입니다. 그 다음에 통성 혐기성균 같은 경우는 산소의 유무와 관계없이 증식하나 산소가 있으면 증식이 조금 더 잘 되는 균을 우리가 또 통성 혐기성균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 미생물에서 pH 농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pH가 6에서 8 정도일 때 미생물이 잘 자랄 수 있고요. 그렇지만 그 반대로 pH가 너무 낮거나 또 pH가 너무 높게 되면 또 그 미생물이 사멸하는 그 수소이온 농도라고 합니다. 화학적 소독법을 분류를 해보게 되면 할로겐 유제체 같은 경우는 약간 염소 성분이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지방족 화합물, 유기용매에 녹지만 물에 녹지 않는 물질들이고요. 그 다음에 방향족 화학물들, 색소와 탄성 물질을 구성하며 단백질을 응고시키는 작용. 그 다음에 수은 화합물 같은 경우는 이런 수봉수 같은 것들이 이제 또 수은 그 화합물의 종류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산화제 같은 경우는 이제 산소를 뭐 발생시켜서 또 미생물을 산화하는 것인데 그 종류로는 뭐 과산화수소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다음 중 할로겐계에 속하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할로겐계에 속하는 것들, 지방족, 방향족, 수은화물, 뭐 산화제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것들이 어떤 그 소독 종류가 있는지를 암기를 꼭 해두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 문제에 나와 있는 할로겐계는 어떤 염소 성분이 들어간 것들, 그래서 표백분, 그 다음에 차, 염소산 나트륨, 염소 유기화합물들인데요. 석탄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방향족 화합물에 속하죠. 방향적 석탄산 같은 경우는 방향족 화합물에 속하는 소독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소독의 종류를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 표백분이라고 하는 것들은 염소 성분이 들어가죠. 그래서 물에 분해될 때 염소가스가 발생하여 소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료수를 소독할 때는 뭐 0.2에서 0.4 ppm 정도 희석이 된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염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수돗물 그 소독 시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요. 잔류하는 염소가 또 0.2에서 1 ppm 정도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요오드, 포비돈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뭐 빨간 약이라고도 하죠.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알코올 같은 경우는 이제 손소독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그 알코올의 농도는 70%. 그 다음에 뭐 지금 여기에서는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뭐 계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희석하는 거 그런 것들 문제를 반드시 또 풀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포름알데히드, 그 다음에 포르말린 같은 경우 좀 강력하죠. 그래서 포름알데히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메틸 알코올을 산화시켜서 얻은 기체로 자극성이 굉장히 강하다. 그만큼 소독의 효과도 굉장히 크겠죠. 그 다음에 포르말린 같은 경우는 이제 강한 그 살균력으로 아포까지 사멸한다고 합니다. 아포까지 사멸하는 것들은 굉장히 강렬한 어떤 그런 소독약이겠죠. 석탄산 같은 경우는 우리 보시면 소독약의 어떤 살균력의 표준 그런 지표라고 할 수가 있고요. 크레졸 같은 경우는 뭐 크레졸 비누액 뭐 피부의 자극성은 약하지만 또 세균에 대한 소독력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승온 같은 경우는 수은 화합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무색 무취로 독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음료수라든지 뭐 피부에 사용하기 좀 강하지만 또 뭐 승홍수 같은 거 피부에 사용하게 되면 농도를 굉장히 약한 0.1% 수용액으로 사용이 가능은 하지만 잘 사용하지 않겠죠. 문제로 한번 풀어보시면 인체의 창상용 소독용으로 적당하지 않는 것은 여기서는 승홍수죠. 승홍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색무취로 강해요. 그래서 인체의 피부 소독에 사용하지 않지만 여기서 보시면 0.1%로 희석해서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다른 것들에 비해서 굉장히 자극이 심하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서 정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승홍수에 소금을 섞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 같은 경우는 그 용액이 좀 중성으로 완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액이 중성으로 되고 자극성이 좀 완화되거든요. 소금을 넣으면. 그리고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머큐로크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2% 수용액은 뭐 빨간약으로 뭐 사용하는데요. 순에 뭐 에디오인이라는 색소를 결합해서 만드는데 현재는 뭐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이런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 과산화수소 뭐 피부 창상용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죠. 그래서 보통 상처의 표면에 소독하는데 산소의 강력한 산화력으로 미생물을 살균하는 소독제는 우리가 과산화수소라고 하죠.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화장품 학 시간에 계면활성제 얘기를 제가 조금 드렸는데요. 소독학에서 나오는 계면활성제 중에서는 우리가 양이온 계면활성제를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요. 양이온 계면활성제 같은 경우는 세정력은 약해요. 세정력은 약하지만 살균력이 강해서 또 손세정할 때 씁니다. 그래서 0.01에서 0.1% 수용액을 사용을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중조, 탄산수소, 나트륨, 소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이제 의약품이라든지 그 청량 음료의 세척제로도 사용을 하고요. 생석회 같은 경우는 화장실, 재래식 화장실이라든지 하수도, 분뇨, 그런 토사물 등의 소독에 많이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소독법에 살균 기전이 있는데요. 미생물, 단백질을 응고시켜서 소독하는 방법들은 알코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고요. 또 미생물을 산화시켜서 소독하는 방법들, 이런 염소 성분이 들어간 것들, 과산화수소 이런 것들 산화시켜서 그 다음에 또 미생물의 어떤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 또 하는 것들은 알코올이라든지 무기염류. 그 다음에 그 미생물의 세포의 막을 파괴하는 것들은 또 양이온 계면활성제. 그 다음에 가수분해는 좀 분해하는 것들은 이제 생석회라고 합니다. 요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소독을 보시면 크게 지금 표에 있는 내용을 좀 흐름을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가열을 통하는 방법은 건열 방법이 있고 습열 방법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습기가 있다, 습기가 없다. 그래서 건열은 화염 멸균, 소각하는 거, 건열 멸균법 등이 있고요. 습열을 이용하는 거는 자비소독 끓여서 하는 거, 증기로. 그 다음에 간헐적으로 또 소독하는 방법, 그 다음에 고온증기법 같은 경우는 압력솥하고 좀 비슷한 원리거든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단기간에 소독하는 초고온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열을 하지 않은 무가열법 중에서는 태양 광선에 의한 일광소독법이라든지 또 광선 중에서도 특별히 자외선만 따로 꺼내서 하는 것들, 방사선, 그 다음에 초음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자연소독법 같은 경우는 이제 희석이라든지 자외선이라든지 한랭에 의해서도 자연적으로 소독이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화염 멸균법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보시면 불 속에서 20초 이상 가열을 한다고 합니다.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건열 멸균법 같은 경우는 170도씨에서 한두 시간 정도 가열하는 거. 소각법은 태워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자비소독법은 이제 끓이는 거죠. 그래서 100도씨 끓는 물에 소독한 물건을 완전히 잠기게 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15분에서 20분 정도 끓이는데 우리가 물을 끓여서 하는 소독법 같은 경우는 그 포자까지는 사멸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끓여서 하는 거라 굉장히 강력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여기 사멸하지 못하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고압 증기 멸균법 같은 경우는 이제 압력솥 그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100도에서 135도 고온의 수증기 어떤 고압의 상태에서 20분 동안 쬐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압 증기 멸균기 같은 경우는 압력에 따라서 온도와 시간에 관련된 내용을 좀 숫자를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이게 문제로 좀 출제가 되는데요. 보시면 100도씨 이상 고온의 수증기를 고압 상태에서 미생물이라든지 포자 등과 어떤 접촉시켜 멸균하는 것을 무엇일까 하면은 이제 고압 증기 요거고요. 그 다음에 고압 증기 멸균기 같은 경우는 이 압력과 온도, 시간이 어떻게 다른지도 문제에 가끔 출제가 많이 됩니다.
유통증기 같은 경우는 이제 100도씨에서 30분에서 60분간 가열하는 방법이고요. 간, 헐, 멸균법 같은 경우는 간헐적이다. 이제 보시면 100도씨 유통증기로 30분에서 60분 가열하다가 또 24시간이 지나 간격으로 3회, 그래서 간헐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간헐 멸균법. 그 다음에 저온소독법. 저온이라고 하면은 온도가 62도에서 63도씨에서 한 30분 정도 가열하는 것들을 우리가 저온소독법이라고 하고요. 초고온은 굉장히 높은 온도죠. 그 온도는 대충 130에서 140도고요. 시간이 보시면 2초, 굉장히 짧죠. 그 다음에 여과 멀금법은 그 뭐라 하죠? 이렇게 열을 가하면 안 되는 것들. 그래서 뭐 혈전이라든지 당, 요소 이런 것들을 분리, 여과를 통해서 분리하는 거고요. 초음파 멸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기 흔히 일상생활에서 볼 때 뭐 안경집 앞에 보시면 그 초음파 그런 그 기계가 있는데요. 요거는 예를 들어서 초음파의 원리를 보시면 피부 표면이라든지 어떤 옷에 만일에 이게 먼지가 묻었다 그러면 이거를 제거하는 건데 이 자체를 그러니까 몸을 흔들거나 이렇게 흔들어서 이 먼지가 자동적으로 좀 탈락하도록 도와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초음파 멸균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사선을 또 쪼여가지고 멸균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